윤이나 선수가 여기서 티샷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른쪽으로 벗어나서 러프에 빠졌습니다. 네. 동료가 찾아줘서 이게 내 공인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이제 샷을 날렸어요. 근데 이제 그린에 이제 공을 떨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본인 공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플레이를 한 겁니다. 4주 뒤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대한골프협회에 이거를 자진 신고를 했던 겁니다. 인지는 그 전에 했겠죠. 자, 주말엔 골프를 이끌어갈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골프가 전문입니다.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큰 역할 맡으셨어요? 정말 보통은 원래 이게 두 명씩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주말엔 골프에 저 혼자서 이거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오늘 좀 스타트를 끊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지한 기자의 단독 코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굉장히 저도 좀 많이 좀 당황하고 그랬는데 그런 만큼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거리들 좀 제가 수주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그런 만큼 주말 골퍼들이 뭐 이제 오고 가고 라운드 하면서 또 이제 좀 스몰 토크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런 주제들부터 다양한 최신 정보들까지 골프 트렌드들 다양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김지한 기자 저희가 여러 번 뭐 다른 종목들에서 야구도 모신 적이 있고요. 또 어떤 종목 배구도 했죠. 배구도 했었고, 네, 축구도 했고, 했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가능한데 사실은 골프가 주전공이잖아요. 주전공이 골프고 제가 2017년부터인가 해서 거의 한 횟수로는 지금 한 7, 8년째 지금 골프 담당을 지금 맡고 있죠. 네. 야, 그러면은 골프에 대한 뭐 정보도 엄청 많으시겠네요. 정보는 많은데 뭐 백돌이를 지금 탈출하지는 지금 못한 지가 좀 너무 오래됐고요. 정보만. 정보만 지금 좀 빠삭한 편입니다. 몸이 안 따라주는데 정보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일단 어떤 컨텐츠로 이 주말엔 골프를 채워갈지를 김지한 기자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골프계 하면은 가장 많이들 또 이제 프로 골프에 대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스토리들, 뭐 이제 선수들의 뭐 기본 이제 정보서부터 뭐 대회 성적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비하인드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많이들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골프계 핫 이슈들 먼저 이제 짚고 그리고 뭐 보통 골프 업계라고 하면은 뭐 골프장도 있겠지만은 뭐 골프 용품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거기에다 뭐 골프 웨어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이 트렌드들이 또 한꺼번에 또 모여 있는 곳이 또 바로 이 골프 업계거든요. 여기에 어떤 이 최신 소식들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뭐 이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소개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이 각 브랜드 담당자들을 또 모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뭐 피팅 전문가라든가 또 그리고 골프계에서 또 가장 또 핫한 유튜버들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같이 또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골프에 대해서 좀 진입 장벽이 좀 이게 생기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골프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말 그대로 골프의 모든 것을 이 주말엔 골프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좀 준비를 좀 다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골프를 치긴 치는데 골프장에만 가봤거든요. 신발만 있어요. 신발 골프화.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여기서 좀 정보를 많이 얻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이 골프에 대해서 저도 뭐 이제 정보를 좀 더 빠삭하게 알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뭔가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이제 토크만 하다가 뭐 기회가 된다면은 바깥에 나가서 야외에서 또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저희가 직접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어떤 기회도 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엔 골프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갖고 오셨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올 시즌에 이 한국 여자 프로 골프에서 가장 뜨거웠던 선수 하라고 한다면은 이 윤이나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윤이나 선수가 지난 한 주 사이에 이제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진출을 앞두고서 이 공식 기자회견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이나 선수에 대한 이야기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골프장 사실 이 겨울철에 특히나 이제 혹한기에는 골프장이 이제 문을 열지 않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벤트라든가 프로모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 골프장 정보들 오늘 한번 또 짚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그 윤이나 선수가 퀄리파잉 시리즈라고 하나요? 네, 그걸 통과했고 이제 미국 진출을 공식
진출하겠다. 막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출하겠다고. 예. 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윤이나 선수 뭐 사실 골퍼 여러분들이라면은 모를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새로운 차세대 스타라고 해야 그렇죠. 되겠죠. 충분히 이제 그럴 이제 능력이 있는 선수고요. 이 선수가 이번 2024 시즌에 KLPGA 투어에서 주요 타이틀 다관왕, 그러니까 3관왕을 달성을 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장타도 장타지만은 이 정교함까지 갖춰서 매 대회마다 뭔가 이 우승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줬고 이번 시즌에 상금 그리고 다승 그리고 대상 그리고 평균 타수까지 거의 이제 대부분의 주요 타이틀을 이제 휩쓸면서 이제 윤이나 선수의 이제 전성 시대를 올 시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이 선수가 내년에 미국 여자 프로 골프 LPGA 투어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이 내년에 윤이나 선수가 또 미국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상당히 또 지금 많은 골프 팬들이 또 기대하고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한민국 여성 골퍼들이 진짜 전 세계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뒀는데 올해죠. 아직까지는 2024년 성적은 사실 좀 썩 신통치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윤이나 선수가 또 새로운 피가 수혈이 돼서 또 어떤 성적을 내년부터 거둘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이나 선수가 뭐 어떤 선수고 왜 주목을 받았고 또 미국에 진출해서 이런 점들이 기대가 되고 이건 아마도 넘어야 할 산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이나 선수 일단은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거는 장타죠. 이 선수 하면은 일단 시원시원하게 이 공을 칩니다. 이 선수의 그 언제부터 이 윤이나 선수가 먼저 이 기사로 주목받았는지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제 시간에 앞서서 제가 좀 검색을 먼저 이제 해봤었는데요. 2019년에 그러니까 윤이나 선수가 중학교 3학년 때 중3이었어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 선수가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년도에 중2 때도 국가대표에 뽑혔는데 중3 때 고등학생 선수들, 언니 선수들을 다 제치고 전체 1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 그대로 이 모든 유망주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기대를 받았던 이런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2022년에 이제 KLPGA 정규 투어에 이제 데뷔를 했고요. 그 해에 이 윤이나 선수가 드라이버 샷으로 엄청난 이 거리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 첫 대회가 BC카드 한경 레이디스 대회에서 292.3야드를 이제 티샷을 날렸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의 이제 남자 선수들이 한 평균적으로 한 290에서 300야드. 그러니까 요즘에는 물론 이제 미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뭐 300야드 이상 이제 훌쩍 넘기는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남자 투어 선수들 중에서 300야드를 넘는 경우가 뭐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안팎이거든요. 300야드 넘으면 남자 중에서도 장타자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윤이나 선수가 해낸 겁니다. 거의 300야드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294? 292.3, 294, 뭐 300야드를 이제 넘긴 적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 선수는 장타로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하고 이제 주목을 하다가 그 해에 7월에 열렸던 이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 대회에서 이 장타랑 정교함까지 다 갖춰서 1라운드부터 경기가 다 이제 끝날 때까지 최종 라운드까지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선두를 놓치지 않고 우승을 한 거를 갖다가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하거든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윤이나 선수가 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장타에다가 정교함까지 갖춰서 퍼팅도 잘하네? 우승권 성적을 내네라고 하니까 당시에 이 윤이나 선수의 우승 소식이 나온 직후에 이제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요. 장타 여왕, 새로운 빅스타, 대형 스타 탄생, 뭐 이런 다양한 소식어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 KLPGA 데뷔 시즌을 말 그대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진짜 모두의 기대를 받으면서 그리고 보기 드문 장타까지 겸비한 어마어마한 선수가 나타났다라고 세간의 모든 주목을 받았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죠. 이 우승이 나오고서
딱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저는 이 상황을 저는 좀 사건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이 실수가 벌어졌던 이 사건이 이전에, 그러니까 우승하기 이전에 6월에 열렸던 이 한국 여자 오픈 대회에서 네. 예,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이 6월 16일에 이 DB그룹 한국 여자 오픈 1라운드 15번 홀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윤이나 선수가 여기서 티샷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른쪽으로 벗어나서 러프에 빠졌습니다. 네. 러프에 빠지면 어쨌든 본인 공을 찾아서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못 찾다가 동료가 찾아줘서 이게 내 공인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이제 샷을 날렸어요. 근데 이제 그린에 이제 공을 떨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본인 공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공인 줄 알고 그 공을 이제 딱 쳐서 나중에 봐서 보니까 이게 지금 본인의 공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상황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프에서는 이게 좀 여러 가지 사실 이제 규칙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구 플레이와 관련한 건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실수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뭐 벌타라든가 예, 네. 그거를 이제 뭐 징계를 받고서 이제 다음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윤이나 선수가 당시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주 뒤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대한골프협회에 이거를 자진 신고를 했던 겁니다. 인지는 그 전에 했겠죠. 뭐 했었겠지만은 네. 일단은 공식적인 발표로는 네. 예 4주 후에 그거를 이제 인지를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 날에 대한골프협회에 이거를 이제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밝혀졌는데요. 아무래도 또 당시에 이제 우승을 또 했었죠. 그리고서 이게 또 오구 플레이 논란이 벌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오구 플레이가 당시에 이제 인지가 돼서 뭐 실격이 됐다거나 그랬다면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윤이나 선수가 그 다음 대회, 다다음 대회에서도 이 성적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말 그대로 유야무야 넘어갔다가 이게 나중에 이게 굉장히 파장이 좀 일파만파 커지게 됐었고요. 그리고서 결국은 이제 대한골프협회에서 윤이나 선수에 대한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자격정지 징계를 3년 자격정지 징계를 그러니까 이제 내렸고요. 3년이면은 굉장히 무거운 징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뭐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 징계도 상당히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편인데 당시에 골프계에서 계속 이제 스포츠 뉴스가 이 관련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죠. 근데 아마도 이제 늦게 신고를 한 것이 네. 소위 말하는 괘씸죄로 적용한 것 아닌가. 그랬죠.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 벌타를 만약에 매겼다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당시에 바로 인정을 하고 갔으면 이 벌타만 받고 끝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4주나 지나서 뒤늦게 이제 자진 신고를 했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뒷말들이 오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말 그대로 이 빈대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추가 상관 다 태운 그런 격이 됐었고 결국은 이제 윤이나 선수가 KLPGA에서도 똑같이 이제 징계를 이제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서 한동안은 이 윤이나 선수의 플레이를 이제 필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 네.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네. 뭐 캐디가 신고하려고 했다. 네. 뭐라든가 여러 가지 뭐 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거 관련한 좀 비슷한 징계가 윤이나 선수 이 오구 플레이가 있기 또 한 달 전에 KPGA 투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경기위원장이 이걸 이제 발견을 했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자격정지 5년에 벌금 5천만 원의 중징계를 줬던 그런 비슷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5년?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윤이나 선수에 대한 이 징계가 또 너무 또 적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또 논란이 함께 또 일기도 했었죠. 이제 막 프로 무대 입성을 해서 빛을 막 내려고 하는 선수에게 3년 사실 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커다란 징계고. 하지만 또 여기서 또 한 절반 정도 경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년 지나서 네. 똑같이 이 징계를 먼저 내렸던 대한골프협회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똑같이 열었고요. 여기서 자격정지 처분이 너무
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3년에서 1년 6개월로 정확히 50% 경감한 그런 이제 징계를 이제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징계가 올해 2월 18일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이나 선수가 올 시즌부터 이 KLPGA 투어에서 다시 뛸 수 있게 된 그런 길이 열리게 됐던 겁니다. 네. 뭐 이 징계에 대해서 가볍다, 무겁다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일단 징계가 집행은 됐습니다. 네. 집행됐고 그리고 이제 2024년 올해 4월에 윤이나 선수가 복귀를 해서 징계에 대한 논의는 차지하더라도 윤이나 선수가 실력을 보여줬다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예. 올 시즌에 뭐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이나 선수의 이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요. 사실 우승은 조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승은 딱 한 번 했는데 25개 대회에 나와서 톱 10에 14차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무조건 톱 10에 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냈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또 상위권 성적을 내다 보니까 상금만 12억 1,141만 원.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대회당도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상금을 윤이나 선수가 이제 차지를 했고 또 최저 타수상도 평균 70.05타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대상과 상금왕, 최저 타수상 이렇게 개인 타이틀 3관왕을 이번 시즌에 달성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 윤이나 선수의 뭐 경기 지표를 보면요. 장타 잘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돌아와서 사실 이 특징을 본인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약간 좀 걱정도 있었는데 공백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드라이브 샷 거리가 전체 2위였습니다. 254.98야드. 물론 2년 전에 이 드라이버 샷 1위를 했을 때가 260야드대였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거리가 줄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대회가 있었을 때는 뭐 거의 300야드 가까이 펑펑 날리면서 본인의 특징을 굉장히 또 잘 보여주기도 했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교함도 갖췄다고 했잖아요. 이 정교함을 또 이제 상징하는 지표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뭐 그린 적중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또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린 적중률이 78.36%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제 페어웨이에서 이제 그린으로, 그러니까 그린이 이제 그 퍼팅을 하는 그 이제 구역인데 거기로 이제 공을 이제 샷을 하는 그 정확도 비율이 한 10개를 하면 한 8개는 공을 원한다. 그린에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 역시 전체 2위에 올랐거든요. 이거를 다 잘하는 선수는 사실 굉장히 보기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위가 아닐지언정 이 두 가지를 양날을 다 갖고 있는 선수가 흔치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무기를 다 갖춘 선수가 바로 윤이나 선수다라는 것을 이 개인 타이틀도 있지만 이 경기 개인 지표를 통해서도 올 시즌에 아주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뭐 아직까지는 이제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 슬슬 다시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윤이나 선수입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PGA 퀄리파잉 시리즈에 통과를 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미국 무대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데 지금 정상급 선수라고 부르기는 아직은 미성숙이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승이 사실은 좀 적었어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위권의 성적을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우승이 이제 한 번밖에 없었던 게 윤이나 선수의 올 시즌 이 플레이를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보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골프는 4라운드 경기를 하잖아요. 물론 일부 대회에서는 라운드를 이제 3개만 하고 이제 경기를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4라운드를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잘 해야지 우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윤이나 선수가 약간 그 4라운드 중에서 초반에만 1라운드나 2라운드 여기서 좀 삐끗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기복이 조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력 기복만 없으면은 사실 전반적으로는 다 무난하게 뭐 진짜 길게 치고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퍼트까지 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그런 이제 이 하루 이틀 이 경기들이 조금 이제 기복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면서 조금 이제 우승까지는 좀 많이 생각보다는 좀 적었던 이 윤이나 선수의 지난 이 프로 생활에서의 좀 이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이제 LPGA 무대에서도 활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했는데 기자회견 장면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윤이나 선수가 뭐 당연히 이제 내년 시즌에 미국을 가면은 뭐 신인상부터 상당히 또 이제 주목을 지금 받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어제도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인왕 경쟁에 대해서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일 것 같냐 이런 또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우문현답이었습니다. 나 자신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또 조금 더 저는 그 주목했던 게 내 게으름과의 싸움에서 이겨낸다면 신인왕에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만큼 윤이나 선수 본인의 노력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더 강조했던 그런 이제 메시지였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윤이나 선수가 어제 했던 얘기 중에서 좀 제가 눈여겨봤던 게 4년 뒤에 열릴 이 LA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겠다. 이런 또 이 욕심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4년 뒤의 얘기는 조금 특히나 골프 선수들에게는 조금 먼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또 당당하게 이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목표를 이야기를 해서 물론 이제 윤희나 선수 현재는 이제 세계 랭킹 20위권에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제 앞으로 이제 성적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요. 뭐 4년 뒤에 만약에 윤희나 선수가 LPGA에서 매 시즌마다 뭐 2승 3승씩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또 LA가 또 이 미국 LPGA 그러니까 LPGA 투어가 또 열리는 그런 또 장소잖아요. 네네. 예, 충분히 아마 윤희나 선수가 또 금메달을 따는 그런 모습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나저나 골프 선수는 기자회견 되게 좋은 데서 하네요. 뭔가 번쩍번쩍합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게 아마 5년 전에 그 박성현 선수 있잖아요. 네. 박성현 선수가 그 기자회견을 했던 곳도 아마 이제 저런 굉장히 좀 큰 호텔에서 했던 것으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저렇게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윤희나 선수의 위상이 그렇죠. 얼마나 좀 대단하다. 그만큼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내년 시즌을 주목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뭐 그 윤희나 선수가 이렇게 국내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이제 미국 진출도 다른 선수들이 미국 진출했을 때보다 조금 더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 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그 윤희나 선수가 갖고 있는 특징들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제가 잠시 조금 전에 박성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뭐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박성현 선수도 2016년에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KLPGA 투어에서 6승을 당시에 이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승수를 쌓았고 특히나 장타와 관련해서 이 박성현 선수가 독보적인 성적을 냈습니다. 거의 윤희나 선수가 지금 250야드, 60야드 뭐 그런 어떤 성적을 내는 것 못지않게 박성현 선수가 2016년에 KLPGA 투어에서 이 평균 드라이버 샷이 한 265야드 정도 됐었거든요. 윤희나 선수가 2022년에 262야드 수준이었으니까 그보다도 더 멀리 나가는 그런 이제 장타를 보여줬고 거기에다가 우승까지 하니까 이 박성현 선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또 시선들, 기대했던 시선들이 있었고 그 다음 해에 곧장 박성현 선수가 또 LPGA 투어에 나가서 뭐 US 여자오픈도 우승을 하고 또 신인왕도 받았고 이제 계속해서 또 좋은 성적을 냈던 그런 또 사례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윤희나 선수도 뭐 본인의 어떤 실력을 자랑하는 것도 이제 좋지만은 무엇보다가 이 장타가 가능하다는 것. 이 골프에서는 사실 이 굉장히 드라이버 샷을 멀리 보내고 그 멀리 보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뒤에 또 본인이 어떻게 영리하게 플레이하는가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요. 그런 이제 요소에서 특히나 이 여자 골프 선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참 한계라고 볼 수 있는 300야드에 가까운 그런 이 장타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윤희나 선수가 좀 다른 선수와는 뭔가 좀 다르다. 그리고 좀 뭔가 독보적이다. 이런 또 시선들이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만큼 굉장히 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일반 골퍼들은 거리보단 정확도다. 그렇죠. 라고 하는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또 이제 다른 세상이군요. 프로 골프에서는 일단은 멀리 보내면 멀리 보낸 만큼 경기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어차피 뭐 정확도는 프로의 이제 상급에 있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멀리 나가면은 막 이제 그 경기하는 선수들 중에서도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취재를 예전에 이제 했었던 것 중에서 좀 멀리 나가 한 10야드, 20야드 조금 더 멀리 나간다고 거기에서 되게 막 너무 부러운 시선으로 막
이렇게 바라봤던 그 선수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수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해서 정말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 다음 해에 막 한 15야드, 20야드 본인이 또 그 거리를 냈던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우승도 이렇게 했던 그런 선수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를 계속해서 내는 선수들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선수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이 웨이트 트레이닝도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 프로골프의 어떤 트렌드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 장타가 정말 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골프의 트렌드는 장타인가요? 비거리인가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미국에서 브라이슨 디셈보라는 이 장타자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뭐 이제 골프계에서는 이제 괴짜 골퍼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본인이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한 그런 골퍼입니다. 저희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에 뭐 디셈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좀 재밌는 얘기들 많이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선수가 장타에 관해서는 상당한 또 이 여러 가지 도전을 또 많이 했던 그런 골퍼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 디셈보를 비롯해서 뭐 많이들 또 이제 알려진 선수 중에서는 뭐 로리 맥길로이, 예, 그리고 또 뭐 브룩스 캡카 이런 선수들이 이제 장타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또 메이저 대회에서도 이 선수들이 또 우승을 또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트렌드가 조금씩 이제 또 다른 나라에도 또 퍼지는 그런 계기로 이제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좀 이 장타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또 우승하는 그런 횟수도 늘어나고 꾸준하게 또 성적을 내는 그런 선수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트렌드들을 좀 보고 나서요. 굉장히 이 국내 프로 골프에서도 이 거리 늘리기가 상당히 좀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서 차별점을 찾기 위해서는 비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수들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만약에 윤이나 선수가 국내 무대를 떠나고 이제 LPGA로 가고 어떤 장타자가 또 윤이나 선수의 후속을 받게 될까요? 참 어떻게 보면은 또 다행스러운 게 이 윤이나 선수가 물론 뭐 만든 환경이라고 저는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여자 골프계에서 이 장타자들이 꾸준하게 등장을 해왔거든요. 공교롭게 또 이 윤이나 선수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또 비슷한 시기에 또 이 장타자들도 굉장히 하나둘 많이 또 이제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좀 이 다음 시즌에 좀 눈여겨볼 이 장타자를 좀 꼽는다면은 이 올해 사실 이 KPGA 투어에서 드라이버샷 1위를 한 선수가 아까 윤이나 선수가 2위라고 했죠. 이 1위에 오른 방신실 선수라고 했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이 KPGA 투어에서 작년 시즌에 이어서 2024 시즌에도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이 드라이버샷 1위를 한 선수거든요. 작년에는 사실 그리고 우승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탑 10에는 9번에 들긴 했는데 아쉽게 우승이 없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선수도 굉장히 또 승부욕이 강한 선수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2025 시즌에는 이 방신실 선수가 좀 이 윤이나 선수의 뒤를 이을 차세대 장타자이면서 뭔가 장타 여왕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후보로 저는 좀 꼽고 싶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황유민 선수도 이번 시즌에 뭐 또 우승도 한번 했었습니다만 또 LPGA 투어 대회도 초청 선수로 나가서 굉장히 또 상위권 실력을 내기도 했거든요. 이런 2002년생, 2003년생,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젊은 장타자들이 또 지금 많이 또 이 KPGA 투어에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과연 2025 시즌에 또 어떤 장타 전쟁을 펼치면서 장타 여왕까지 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또 2025 시즌 KPGA 투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